이거는 K5 카페 보면 거의 공통돼요. 차 출고하고 한 3개월? 네. 4개월 정도 뒤에 그때 이제 오토큐 가서 이제 엔진룸 다 드러내고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을 통으로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사업소 가신 분도 많아요. 20살 초중반 네. 때는 정말 좋은 차예요. 소나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네. 외관적으로는 저는 K5가 더 마음에 들었으니까 네. 완벽한 차인데 사실 전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차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다른 차를 사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K5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저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25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K5 DSL 3세대고요. 네. 20년 10월쯤에 출고를 했고 네. 트림은 최고 트림의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네. 선택 옵션은 혹시 뭐뭐 넣으셨어요? 선택 옵션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습니다. 다 넣었어요? 네, 다 넣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차 실내도 굉장히 예뻐요. 요거 밑에도 따로 튜닝을 또 하신 거죠? 밑에는 일단 여기 실내는 앰비언트랑 이제 랩핑 샵 가서 랩핑을 전체 랩핑 다 했습니다. 실내는. 실내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소유 기간이랑 키로수. 소유기간 지금 대충 얼핏 계산했을 때 한 7개월 좀 안 되고요. 네. 키로수는 15,600km 정도 지금 달렸습니다. 혹시 해당 등급을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시그니처. 물론 이제 총 4가지 정도 등급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시그니처를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시그니처 한 이유는 사실 이거는 좀 별거 없어요. 저는 차를 좀 빨리 뽑고 싶어 했었고 네. 딜러분이 남는 차량이 딱 한 대 있어서 근데 그게 시그니처라서 그냥 바로 뽑을 수 있는 거. 바로 뽑을 수 있는 거? 네, 딱 제가 원하던 풀옵션. 저는 이제 시그니처는 상관이 없었는데 옵션은 풀옵션으로 뽑고 싶었는데 네. 딱 마지막 이제 21년 넘어가기 전에 네. 있던 20년 모델 중에 이제 시그니처랑 풀옵션 딱 있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뽑은 겁니다. 사실 네.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쪽이요? 예. 그러면은 혹시 좀 추천하신 옵션이 좀 있다면은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좀 궁금하니까 이제 볼 거란 말이죠. K5에 네네. 관심이 많거나 네. 내가 이제 사야 되는데 옵션을 뭘로 해야 될까? 네. 혹시 그 와중에서 추천하시는 옵션이 좀 있다면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 옵션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그냥 여기 나오는 것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네. 그 여기 앞에 보이는 그 HUD인가요? 이게? 네. 네, 그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른 건 몰라도?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HUD랑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 오토홀드? 네, 오토스탑은 사실 모르겠는데 오토홀드는 진짜 편해요. 이거는. 그래서 좀 편의성 위주로 좀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편의성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가격이 크니까 네. 그래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편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루프는요? 사실 안 열어요. 사실 차에서 네. 담배를 피지도 않고 네. 이게 열면 그래도 밖에서 외관에서 봤을 때는 멋있는데 네. 사실 면적이 별로 없어요. 면적은 별로 없으시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금액은 제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3,900 정도 나왔던 거, 3,800 조금 넘었었어요. 한 4,000 정도? 할인은 얼마가 하셨어요? 할인은 안 받았어요. 이게 재고 차량, 전시된 차량도 아니었고 네. 재고 차량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마지막 모델 중에 한 대 남은 거여서 할인은 따로 안 받았고 한 3,800 좀 후반대? 후반대로? 혹시 뭐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사실 지금 제가 산 게 아니라서 네. 그냥 이제 군대 저녁 선물로 네.
엄마가 이제 사준 거죠. 사실 어머니가 사준 거고. 네. 그리고 일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너무 힘들어서 네.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한 말을 해봤더니 이제 사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 차종을 사기 전에 다른 차종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네. 경쟁 차종이 좀 있었다면은 근데 사실 이거 K5를 보면 거의 경쟁 차종이 소나타 아니면 네. 말리부 정도인데 네. 말리부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사실 네. 쉐보레를 안 좋아해서 예. 근데 소나타는 그 예뻤는데 좋았는데 사실 외관이 외관이 제가 조금 싫어하는 외관이었어요. 조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좀 매기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게 좀 너무 올드했고 저한테는 네. 저는 이제 K5 사실 앞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네. 네, 그래서 앞모습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 네. 이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이제 제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 혼자 단독으로 하게 되면 300 좀 후반대 나왔고요. 제가 이제 25살인데 네. 많이 안 지나서 네. 21세 보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300 중반대 나왔는데 이제 엄마 밑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200 초반대. 200 초반대로. 네. 자, 그러면은 이게 혹시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혹시 고급류 넣으세요? 아니면 그냥 일반유 넣으세요? 저는 처음에는 한두 달은 일반유를 넣었어요. 사실 그때는 차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네. 일반유와 고급유의 차이를 몰랐는데 네. 이제 나중에 차에 관심이 생기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네. 이제 고급유와 일반유 노킹의 차이가 있고 네. 그것 때문에 고급유를 지금은 넣어요. 지금은 네, 2달은 일반유 넣고 나머지 5개월은 계속 고급유만. 혹시 그럼 체감을 따로 하셨나요? 딱 고급류를 넣고 나서? 저는 체감이 됐어요. 혹시 부드럽게 더 출력이 좀 더 좋아하는. 근데 그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다. 네. 자, 그러면은 가득 넣는 비용은 혹시 어떻게 돼요? 어떤가요? 가득 넣는 비용. 가득 넣는 거요? 네. 근데 처음에는 한 7만 원대? 7만 원대. 7만 원대가 나왔는데 네. 이제는 좀 더 나와요. 한 9만 원대? 고급류를 바꾸고 나서. 아니요, 고급유를 저는 주유소를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저는 가득을 채우고 네. 현금을 2만 원 더 넣고 아. 차를 흔들면서 네. 뒤에서 흔들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좀 주유소 사람들이 쳐다보긴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잡았다 당겼다 하면 들어가요. 들어간다. 그러니까 목구멍까지 넣는 거예요. 저는. 목구멍까지. 네, 차가 무거워져도 일단은 안 가니까. 안 가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넣어요 저는. 끝까지 넣으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이제 넣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혹시 몇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목구멍까지 넣어도 주행 가는 거리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가는데 기름이 안 줄어요. 기름은 안 주는데 주행 네. 가는 거리가 몇 정도 나와요? 처음에는 진짜 때는 700 좀 가까이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막 이렇게 막 쏘다 보니까 네. 지금 마지막에 채웠는데 한 580km? 580km? 한 58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너무 점점 주니까 네. 그게 준 만큼 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네.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네.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가 혹시 어떻게 돼요? 시내 연비는 대략 한 11에서 13 정도 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좀 길게 잡았을 때. 길게 잡았을 때. 네. 고속은요? 고속은 한 10, 잘 나왔을 때가 한 16, 17까지 나왔어요. 16.87 정도? 연비는 만족하시나요? 연비는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은 장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외관? 외관? 네, 외관이 확실히 중요하고 네. 이제 20대 제가 아직 25이니까 네. 20대가 타기에는 이제 딱 예쁜 외관 정도죠. 이 정도면. 20대 타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좀 있다면은? 근데 장점이 있다면 일단은 다른 이제 2.0 가솔린에 비해 어쨌든 1.6 터보라서 터보 차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꿀렁임이 약간은 있지만 네. 막 엄청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고 네. 잘 나가는 편? 잘 나가는 편? 네, 다른 차들에 비해 그나마. 그나마? 네. 그 정도 장점은? 네, 사실 장점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네. 혹시나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혹시 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요거는 좀 괜찮다라는 뭐가 좀 있다면은 아까 이제 HUD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이 옵션은 괜찮은 것 같다. HUD 말고요. 네, 이 옵션 좀 많이 쓰는 것 같다. 딱히. 이게 옵션일 거예요 아마도. 이게 빌트인 캠인데 네, 빌트인 캠도 옵션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옵션인데 네. 이게 옵션도 그냥
들어가는 거랑 또 옵션을 추가하면 10시간 이상 네. 녹화를 해줘요. 네. 그거에 대한 장점 정도? 아, 빌트인 캠이요? 네, 빌트인 캠이요. 제가 빌트인 캠을 넣으신 분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사실 저도 넣고 알았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딜러가 이렇게 설명해줘서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빌트인 캠을 넣게 되면 저는 어쨌든 앞에 뭐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네, 블랙박스가 있는 거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쨌든 방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저전용 모드로 한다고 해도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실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은 사실 제가 살 때 이게 좀 옵션 장난? 옵션지? 좀 그걸 좀 했어요. 정말요? 네, 제가 살 때는. 어. 지금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우보 센서 같은 네. 것도 이것도 옵션 트림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것도 옵션일 거예요. 네.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선택하기 싫은데 우보만 이거 센서만 선택하고 싶은데 다른 것도 무조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HD 이것만 또 옵션을 추가만 할 수 있어요, 따로. 따로. 네,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옵션 장난질이 좀 있었어요. 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좀 있다면은. 단점이 있다면 확실히 좀 1.1 터보긴 한데 1.1 터보에 기대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네. 확실히 그 올라간 오르막길에서 네. 힘이 너무 딸려요. 힘이 너무 딸린다. 네, 잘 안 올라가고 이게 엑셀을 밟으면 네. 이제 RPM만 계속 고RPM만 치고 네. 올라가는 건 좀 계속 뒤에서 당기는 느낌? 뒤에서. 네. 혹시 뭐 그 정도 단점은? 단점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의 단점은 딱히. 네, 옵션에서 단점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풀옵션을 선택을 했지만 네. 사실 사용은 다 해요. 사용. 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유일하게 안 하는 건 이거 어떤 거? 오토 스탑앤고. 스탑앤고. 이거는 사용을 안 해요, 제가. 굳이. 그쵸. 왜냐면 이거는 이게 제가 알아봤는데 네. 이게 뭐 연료가 절감된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뭐 5분 이상 대한민국에서 대기하는 곳도 없고 네. 그리고 계속 꺼졌다 켰다 반복을 하면 배터리가 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탈 때마다 꺼요. 근데 이거 좀 안 좋은 게 탈 네. 때마다 꺼야 돼요. 탈 때마다. 탈 때마다 계속 꺼야 돼요. 아니면 계속 켜져요, 지 혼자. 네, 그래서 그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제가 확실한 건 아닌데 네. 미국은 네. 2.5 터보가 나왔어요. 4륜에 2.5 터보가. 네. 근데 한국에는 2.5 터보가 안 나와요. 전 많이 나왔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샀을 텐데 네. 이제 좀 뭐 한국이랑 이제 외국이랑 차이를 안 두겠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네. 막상 보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막상 보면은. 네, 2.5 터보면 그 소나타 N라인을 가는 건데 네. 이제 그걸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시트 포지션인데 네.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는. 근데 이게 옵션이 풀옵션이라서 천연 가죽인데 네. 이제 소나타는 나파 가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트 포지션보다는 시트 질이 안 좋아요. 시트 질이. 네, 시트 질이 안 좋고 네. 핸들도 좀 더 좀 더 무거웠으면 하는. 무거웠으면 하는. 네, 스포츠 모드로 하면 무거워지는데 확실히. 네. 네, 일반 뭐 스마트 모드나 아니면 노멀 모드, 커스텀 컴포터 모드 했을 때는 그냥 되게 가벼워요. 가볍다. 네. 자, 다음 질문은 버튼부 위치인데 혹시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네. 이런 뭐 산타페시아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들은 좀 어떠신지, 좀 뭐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네. 이거는 버튼 위치는 만족을 해요. 만족한다. 네, 만족하고 이제 기어봉이 아니고 다이얼이라는 네. 거. 예. 좀 다이얼이 불편한 점은 네. 가끔 이제 남자분들 보면 이제 수동으로 네. 헤드시프트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그냥 기어봉으로 수동으로 변속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어 변속이 무조건 패들로만 해야 돼요. 패들로만. 이거로는 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신시되고 좀 이렇게 미래 과학적이긴 하지만 네. 이제 아직은 네. 좀 젊은 나이에는 좀 즐길 수 없는. 네. 자, 그러면 요거 그 열선이랑 통풍 시트 버튼부는 혹시 네. 좀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네, 이거 위치는 괜찮아요. 여기 위치는. 딱딱딱딱 소리도 괜찮고. 네. 근데 문제는 약해요. 좀 약하다. 네, 열선은 괜찮은데 네. 통풍이 좀 심하게 약해요. 이게 튼 건지 안 튼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네. 약해서
그냥 창문을 여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아, 창문을 여시는 게. 자, 그러면은 다음 주면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서스펜션이 좀 소프트하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좀 단단하신 것 같으신지 뭐 좀 느낌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저는 단단하게 느꼈어요. 처음에 탔을 때. 아, 되게 단단하게 느꼈고 네. 뭔가 좀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 아, 단단하게 느꼈고 다른 분들도 이제 제가 카페 활동도 하는데 네, 카페 들어가면 이제 서스 같은 거 물어보면 네. 대부분 처음에 탈 때는 다 딱딱하셨다고. 아, 딱딱하셨다. 네, 좀 타이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아, 타이트하게. 네. 승차감은 네. 순정인 상태에서는 정말 좋았어요. 아, 순정 상태에서. 네. 그럼 혹시 가속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가속력이요? 가속력은 제가 지금 튜닝이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괜찮은데 네. 처음에 순정 상태일 때는 뒷당김이 좀 심했어요, 많이. 아. 일반에서 스포츠 모드를 해도 네. RPM만 계속 고RPM만 치고 네. 안 나가요, 차가. 아, 차가. 네. 근데 지금은 튜닝을 해서 완전히 그냥 시원하게. 지금은 튜닝해서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나마? 네, 그나마. 그러면 제동력은요? 제동력은 그것도 제가 튜닝을 해서 사실 네. 일반 순정인 상태에서도 나쁘진 않았는데 네. 그 모든 차는 다 그렇겠지만 빗길이나 눈길 다 밀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 브레이크 튜닝하기 전에 비가 좀 엄청 많이 왔었는데 네. 가족을 태우고 가다가 이제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 밟아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빗길이라서 밀려도 어느 정도 밀릴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앞으로 좀 쫙 밀렸어요. 아. 그걸 딱 느끼고 아 이거는 브레이크는 해야겠다. 아, 브레이크는. 네, 그래서 첫 튜닝이 브레이크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 자, 그러면은 코너링은요? 코너링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털려요. 아, 뭔가 털린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60 정도에서 60 정도에서 코너를 확 하게 되면 네. 시트 자체가 네. 좀 왼쪽으로 기울어요, 많이. 아, 많이 네, 쏠린다. 차체가 기울어요. 아, 차체가. 네, 그래서 K5 카페 보시면 네. 대부분 서스를 만지세요. 아, 서스를. 네, 너무 이제 코너를 할 때 네. 쏠리니까 한쪽으로 쏠리니까. 자, 그리고 핸들의 무게감은 아까 이제 너무 가볍다. 많이. 네, 가벼워요. 그래서 고속에서는 조금 좀 너무 가벼워서 좀 양손으로 잡고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아마도 좀 털리니까 핸들이. 그래서 네. 저는 고속으로 갈 때는 웬만해서는 스포츠 모드로 하고 달리거든요. 웬만해서는. 웬만해서는. 여자분이 만약에 운전대를 잡는다고 하면 너무 가벼워서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이게 어쨌든 여자분께서는 이제 남자보다 힘이 조금 떨어지는 분이 타시거나 그러면 네. 웬만하면 두 손으로 잡는 걸 두 손으로 추천해 잡는 걸. 드리죠. 자, 그 다음 질문은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네. 혹시 뭐 변속이 좀 늦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거나 혹시 뭐 그런 거는 좀 어떠신지. 일단은 만약에 수동으로 패드 시프트로 했을 때는 네. 기어를 내리잖아요. 이제 네. 변속하려면 네. 내릴 때는 반응은 괜찮아요. 아, 반응은 괜찮다. 수동으로 하게 되면. 네. 근데 그건 모든 차 똑같을 거예요. 자동으로 놓고 오토 놓고 달리게 되면 당연히 느릴 거고 반응이. 네. 네. 수동으로 놓으면 당연히 제가 누르는 거니까 빠른데 자동은 느려요. 아, 자동은 느리고. 자동은 반응이 좀 느려요. 저는 분명 밟고 있고 RPM은 올라가는데 아, 변속 타이밍. 변속이 안 돼요. 변속이 안 된다. 네, 변속이 안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수동으로 변속을 해요. 오르막길 올라가거나 그럴 때는. 아. 자, 그러면 스피커는요? 스피커는 제가 이걸 크렐 옵션이에요. 그것도 네. 크렐 옵션을 추가해서 네. 스피커를 이제 옵션을 한 건데 네. 전 후회해요. 아, 좀 후회하신다고요? 네, 저는 스피커는 후회해요. 혹시 어떤 면에서? 일단 크렐이 네. 뭐 만약에 튜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크렐을 달면 좋죠. 왜냐면 네. 그냥 크렐이 한 70만 원 좀 아래일 거예요. 예. 70만 원 아래에서 크렐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장점인데 네. 이제 크렐이 안 좋은 점이 스피커 좀 볼륨을 올리면 네. 끝에서 좀 다 깨져요. 아. 다 깨지고 다른 차에 비해 네. 다른 차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차에 비해 이제 좀 저는 출력이 네. 많이 딸리고 근데 이거는 K5 카페 보면 거의 공통돼요. 아. 출력이 너무 떨어져요. 출력이. 네. 그래서 저는 스피커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다 다른 싸제로 네. 전 튜닝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아, 예. 이제 내일 모레 튜닝하러 모레. 다시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실내 사이즈인데 네. 실내 사이즈는 좀 혹시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앞자리랑 보조석은 괜찮아요. 네. 뒷자리는요? 좁아요. 좁다고요? 네. 제 눈에는 엄청 넓어 보이는데 그래요? 아니 좁다고 느끼는 게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는 사륜이 들어가잖아요. 네. 사륜이 들어가니까 이 가운데 네. 이걸 뭐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가운데 이쪽 보면 뒤에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거든요. 있어요, 네, 있어요. 방지턱처럼. 예, 맞아요. 가운데. 그게 미국 K5 그 사륜 때문에 네.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어차피 이렇게 만들 거면 네. 한국에도 사륜을 풀어주던가. 아. 근데 여기는 이건 전륜인데 네. 저게 턱이 있어서 네. 양옆에 타는 건 괜찮아요. 네네. 근데 가운데 탄 사람은 무릎을 이렇게 아. 구부리고 있어야 돼요. 양옆은 괜찮은데 네. 가운데 타시는 분들 때문에 네, 일단 전반적 평가를 좀 내리자면 좀 좁은 것 같다. 그쵸. 4명 타는 건 괜찮은데 네. 근데 차가 무조건 4명 탈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5명도 탈 때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가운데 타시는 분은 좀 많이 불편해요. 왜냐면 제가 한번 타봤는데 네. 제가 한번 그 대리님 불러서 한번 타봤었는데 네. 궁금해서 이게 새우처럼 다리를 아. 이렇게 꼭 올리고 있어야 돼요. 아, 다리를 올리고 있어야 된다.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은 혹시 뭐 보증 기간 내외에 혹시 뭐 수리를 하신 거나 아니면은 뭐 좀 뭐 큰 중대 결함으로 해가지고 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시는 게 있었을까요? 엔진 경고등이 한번 떴었는데 네. 그거를 저는 이제 튜닝을 해서 엔진 네. 경고 뜬 줄 알고 이제 튜닝샵에 갔죠. 네. 갔는데 이제 튜닝샵에서 스캐너를 돌리니까 네. 이건 엔진 배기 쪽 문제가 아니래요. 어. EGR이라고 네. 그 매연 이제 나오는 재순환 장치가 있는데 예. 그게 고착이 됐나 봐요. 아. 그래서 한번 차 출고하고 한 3개월? 네. 4개월 정도 뒤에 그때 이제 오토큐 가서 이제 엔진룸 다 드러내고 EGR을 전체를 다 교환을 했죠. 보증 한 번.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2차만 그랬던 거예요? 제 생각에 2차만 그런 것 같아요. 2차만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다른 분들 보면 제가 어저께도 다른 K5를 만났었는데 네. 그분은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을 통으로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네. 보증을 해준대요. 네. 그리고 대차도 해준대요. 대차도 해주고. 대차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면 나쁘진 않죠. 아니 근데 원래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당연하죠. 네. 원래 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차라는 게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만드는 거니까 네네네. 사람이 실수하듯이 아. 이제 차도 가끔은 실수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정비성인데 정비성은 좀 혹시 어떠신 편인 것 같으시죠? 정비성이면 오토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그래 좋진 않다. 네, 제가 뭐 현대 쪽에 그 블루엔진가요? 현대 네, 쪽이? 예. 거기를 가본 적은 없는데 네. 오토큐를 갔을 때 사실 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튜닝이 된 상태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도 튜닝이 된 상태여도 아까처럼 이제 엔진 차 이제 뭐 배기 튜닝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네. EGR 때문에 간 건데 네. 살짝 이거 튜닝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니까. 아. 저는 분명히 그래서 튜닝샵에 먼저 들리고 오토큐를 간 건데 네. 이제 스캐너를 돌리니까 EGR 쪽 문제고 이제 또 알아보니까 EGR은 배기랑은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어요. 그럼 반대- 예, 여기 쪽이요? 따서. 예. 네비 따서. 예. 네. 그 배기 쪽은 네. 이제 물어봤었는데 그 배기 튜닝을 하면 네. 더 많이 빠져나가지 네. 곧 안에서 도이진 않는다고. 네. 그 말 들으니까 또 맞는 말 같아서 오토큐 가서 스캐너 돌려주세요 해서 EGR을 했는데 이건 뭐 배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배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무조건 배기 때문이다. 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데 원래 보증이 안 되는데 네. 해줬어요.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양양거렸거든요. 이렇게 아. 한 번만 해주세요 하면서. 근데 양양 거릴 수밖에 없을 아니, 것 그쵸. 같아요. 이게 뭐 튜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더 잘 나갔으면 잘 나가는 건데 그것 네, 맞아요. 때문에 그랬다는 거는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원래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최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이제 엄마가 사준 거고 예. 저희 부모님이 이제 차를 사준 거라서 사실 네. 만약에 부모님이 사줬을 경우에는 사실 네. 기름비랑 네. 이제 보험비도 이제 만약 부모님 내준다 치면 네. 기름비랑 이제 유지비만 들겠죠. 유지비만. 근데 저는 네. 이제 부모님이 사줬지만 네. 너무 이제 좀 눈치도 보이고 네. 나이가 이제 25인데 네. 부모님이 사준 건 정말 감사하지만 너무 네.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네. 저는 매달 이제 엄마한테 50만 원씩 드려요. 그러면은 한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한 50만 원 정도면은 일단 네 50은 고정이에요. 고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돌면 되나요? 예, 그냥 요 길 따라가시면 맞아요. 네. 자, 다음 질문은 고질병이나 결함인데 혹시 네. 뭐 K5가 혹시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고질병 결함은 아니고 고질병은 차가 문짝이 네. 가벼워서 아, 그리고 이제 제가 19인치를 달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노면에 소음이 네. 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풍절음이 심해요. 풍절음이. 풍절음이 좀 많이 심해요. 좀 한 고속은 아니고 한 80km? 네. 그만 돼도 여기 그 양 사이드에서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려요. 혹시 뭐 그거 외에는 딱히
그거랑 일단 차가 가벼운 거, 가벼운 거. 네, 차가 가벼워서 풍절음이 들리는 거랑 네. 이제 고질병은 플라스틱이 좀 떨리는 소리? 아, 떨리는 근데 소리. 이것 때문에 좀 사업소 가신 분도 많아요. 아. 뭐 문짝이 떨려서 아니면 뭐 도어 뭐 여기 센터페시가 떨려서 네. 그냥 어디든 다 떨려서 가요 그냥. 거기서 다 떨려서. 어디는 다 떨린대요. 저는 아직 못 느꼈는데 네. 다 떨린대요 어딘가. 아,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해야 된다는 거. 네 맞아요. 떨리는 거 좀 참고하셔야 돼. 방음하실 거 아니면. 방음할 거 아니면은. 네, 저는 그래서 방음을 다 했어요. 아. 저는 문짝이랑 네. 저는 엔진룸 빼고 트렁크부터 시작해서 전체 방음을 다 했고 아, 전체. 하체까지 했고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생각하는데 단점은 네. 하나 있는데 풀옵션이고 최고 트림을 선택해도 네. 전동 트렁크가 없다. 아, 전동 트렁크가 없다. 아. 없어요. 소나타도 근데 그럼 다행히 없대요. 그럼 아. 다행이에요 저는. 아, 다행이에요. 서로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커뮤니티 좀 이슈가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커뮤니티 이슈요? 네. 어떤 그거 예를 들면 그냥 뭐 예를 카페 들어도 K-팝 카페 들어갔는데 네. 당시에 구매하기 전에 좀 이슈가 좀 있었다면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뭐 중대 고질병이라든지 방금 하나 있었어요. 혹시 어떤 거요? 다행히 저는 아닌데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아, 그거가 이번에 한 번 있었는데 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거든요. 네.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하이브리드 모델 분들은 엔진 경고등이 거의 다 떴대요. 근데 그래서 다 이제 들어가고 리콜이 들어가고 네. 이제 그리고 엔진 경고등이 뜨고 뭐 차가 안 나간다는 분도 있고 네. 뭐 이제 엔진 경고등이 이제 업데이트하고 나서 뭐 빌트인 킴이 안 되시는 분도 있었고 아,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거 없었는데 네.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나서 뭐가 다 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러면 차주님은 이거 차 사기 전에 네. K-팝 카페에다 정보를 많이 서치를 이제 하셨을 거잖아요. 아니요, 저 안 들어가 봤어요. 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저는 네. 그런 거는 왜냐면 이제 어쨌든 남들이 이제 말해주시는 건 정말 고마운데 네. 어쨌든 차라는 건 제가 사고 싶은 거잖아요. 네. 사고 싶은 차를 사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게 되면 흔들릴까봐 네.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외관만. 네, 외관이 먼저였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좀 치고 나가는 힘 정도? 그거 두 가지 정도만? 네, 그래서 카페를 찾아보지 않았어요. K-팝을 사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때 알았어요. 차를. 한 달 뒤에. 한 달 뒤쯤에 알았고 네. 사실 카페는 안 들어가 봤어요. 카페는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처음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네. 아무래도 나이대가 이제 25이다 보니까 네. 반응이 굉장히 좀 핫했을 것 같으신데 네. 네, 혹시 좀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제 나이 때 뭐 정말 좋은 차 외제차 타시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네,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정말 부모님이 사준 건가 네. 아니면 이제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 나이 또래는 거의 다 제 친구들은 레이, 아반떼, 그쵸. K3 정도였어요. 저 혼자만 이제 K5였고 네. 좀 남들이 좀 멋있다고 했었죠. 어쨌든 신형이고 네. 중고로 산 것도 아니고 그쵸. 또 옵션도 풀옵션이었으니까 가격대가 좀 나가니까 네. 좀 많이 부러워했죠. 많이 부러워하셨다. 네. 자, 그러면은 혹시나도 분명 초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 돈이면은 사실 3,800이면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 그쵸. 네, 제 때는 K5가 한 2,000대였는데 저도 지금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제 가격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네. 이게 수입차 가격인가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근데 혹시 뭐 주위에 좀 초치시는 분들 이 돈이면 뭐 이거 사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계셨나요? 아 당연히 많죠. 네. 만났네요. 이 돈이면 사실 뭐 애들 말로는 뭐 중고로 새 차는 못 사니까 네. 뭐 4천이면 중고로 뭐 C클래스를 사겠다 뭐 아우디 A사를 사겠다 네. 320D를 사겠다 네, 네. 하지만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유지를 할 수 있냐가 먼저였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차도 사줬고 보험비를 내줬지만 1년 뒤부터는 제가 내야 되니까 네네. 제가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했었고 네. 제가 그때 한번 그 C클래스로 네. 보험비를 단독으로 했을 때 계산해보니까 400 좀 나오더라고요. 네. 400 좀 넘게? 네. 그냥 그거 보고 바로 접었어요. 바로 접으셨다. 네, 바로 알겠습니다. 카푸어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네. 제 생활하면서 차를 타고 싶었던 거지. 네. 이제 뭐 당연히 외제차면 당연히 좋지만 네. 이제 외제차 타면서 라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면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항상 이제 부탁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제 현실적인 맞게 차를 타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라기하고 좀 근데 이제 첫 차를 사면 좀 길들이기를 하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뭐 몇천 킬로까지는 뭐 2,000rpm 넘지 않겠다. 네.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고속으로 달리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차를 처음 뽑은 날에 네. 이제 뽑고 서울에서 받고 제가 직접 갔어요. 원래 탁송해 주신다 했는데 전 못 믿었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딜러분을. 네. 왜냐면 이제 신차 검수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분명히 도장면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회사 이제 반차 내고 네. 제가 가서 가지고 오겠다 해서 가지고 성남 와서 네. 저 이제 사는 곳 와서 술을 먹으러 갔죠. 이제 차를 뽑았으니까 네. 뽐내고 싶으니까 친구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차를 타고 수원에 갔어요. 네. 딱 그때 키로수가 한 딱 60km? 네. 근데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네. 대리를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리를 불렀죠. 근데 이제 대리 분께서 이게 신차냐고. 네. 그래서 신차다 했더니 그러면 길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천천히 길들이려고 한다. 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제 신차는 대리 기사님이나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길들여 줘야 된다. 네. 그거다 한 150 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써봤거든요. 그 수원 갈 때도 이제 한 60km? 네. 70km 서행으로 갔는데 네. 이제 그분이 갑자기 이제 뭐 동의를 구한 건 아니지만 상관없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100km 이상은 제가 처음으로 밟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길들여야 된다 하시고 이제 바로 밟으셨어요. 바로 밟으셔서 이제 150km를 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내리더니 이건 완벽하게 길들였다. 이 차는 완벽하다고. 완벽하다고. 이제 얘는 막 타도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포기했어요. 그때부터는 150이든 160이든 신경 안 썼고. 그게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였죠.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옵션이 됐든 기능이 됐든 뭐 등급이 됐든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차를 산다면은. 일단 20살 초중반 네. 때는 정말 좋은 차예요. 소나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네. 외관적으로는 저는 캐버가 더 마음에 들었으니까 네. 완벽한 차인데 사실 전 추천하지 않아요. 정말요? 저는 추천 안 해요. 저는 사실 차를 바꾸려고 했었어요. 저는 빨리 그냥 중고차를 이거를 빨리 중고로 팔아버리고 네. 사실 저는 더 높은 트림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네. 차 종을 좀 더 높게 뽑고 싶었는데 네. 그러기에는 제가 튜닝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너무 이제 손쓰기엔 늦은 거죠. 정이 들기도 했고 네. 아깝기도 하고. 이게 전동 트렁크가 없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네. 저는 있어요. 저는 저는 달았거든요. 싸제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은 하진 않는데 근데 그래도 20대 20살부터 28, 9까지는 정말 좋은 차예요. 그 이상은 사실 조금 더 높은 트림을 타는 게 좀 좋죠. 만약에 뭐 이거 튜닝을 안 하고 더 높은 트림으로 만약에 다시 산다고 했으면 어떤 차종을? 저는 만약 이번에 나온 걸로 따지면 저는 스팅어 마이스터로 갔을 것 같아요. 스팅어 마이스터로? G70 원래 마음은 G70이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거 보고 조금 충격 먹어서 네, 그래서 G70 마이스터 그 3.3 터보로 3.3 터보로? 네, 사실 그 엔진 수업도 하려 했었거든요. 네. 이 엔진 1.6 그 엔진을 버리고 네. 엔진만 사가지고 중고로 이제 마이스터를 산 다음에 네. 중고로 이제 마이스터 말고 그냥 스팅어 사서 네. 2.5 터보로 여기다가 수업을 하려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근데 돈이 문제죠. 돈이 문제구나. 그래서 돈 듣고 이제 포기했어요. 바로. 지금 현재 차량의 튜닝비가 현재 얼마 들어가 있죠? 지금 스피커까지 하면 한 1,400 정도. 1,400 정도? 네. 자, 그러면 차가 3,900에 1,400을 더하게 되면 대충 한 5,200 정도? 한 5,000, 한 3,400? 3,400 정도? 근데 스팅어 마이스터 프로 3.4하면 5,500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꿀팁 같은 게 좀 있다면 혹시 뭐가 좀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이 차에 대한 꿀팁은 꿀팁? 딱히? 네, 사실 딱히는 딱히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 차가 저는 이제 튜닝을 나가야 되구나. 네, 이제 저 좌회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튜닝이 지금 전 돼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차가 좀 안 좋은 게 튜닝 생각이 없으시면 상관없어요. 네. 튜닝은 뭐 예를 들어 뭐 매핑도 있을 거고 네. 이제 속도를 좀 더 올리기 위한 출력을 올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 차는 안 돼요. 이 차는 어디 가든 네. 매핑이 안 된대요. 매핑이. 네, 매핑이 안 되고 네. 왜냐면 왜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신차라서 정보가 없어서 매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이 차의 매력은 아무래도 그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K8 타시는 분들은. 네. 일단은 그 호랑이처럼 생긴 그릴 호랑이. 앞모습 앞모습. 앞모습이 일단은 되게
날렵해 보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소나타 나온 것 때문에 조금 더 비교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소나타는 좀 이렇게 매기처럼 둥글게 생겼는데 예. 그 K5 같은 경우는 날렵하기 때문에 네.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죠. 아, 좀 잘 나간다는, 그리고 좀 외관에서 이쪽으로 예쁜 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이요? 네, 이쪽으로 네. 우회전이. 아 예. 그러면은 굳이 이 차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매기자면 점수요? 예, 혹시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3.5점 줄 수 있어요. 3.5점? 네. 그럼 마이너스 1.5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일단은 풀옵션이고 4천만 원에도 불구하고 전동 트렁크라는 기본적인 것도 없다는 거. 아, 기본적인 거 없다는 것과 네. 1.6 터보의 한계. 1.2 터보의 한계. 네, 올릴 수도 없고 네. 여기다 뭐 터보를 하나 더 얹을 수도 없고. 네. 그거에 대한 좀 한계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산다면은 네, 혹시 어떤 차종으로 다시 구매를 하실 건지? 전 다시 산다면 스팅어를 사겠습니다. 아, 스팅어 3.3 마이스터. 네, 저는 네. 3.3 터보를 3.3 터보가 아니더라도 네. 2.5 터보라도 네. 1.6에서는 벗어나고 싶어요. 아, 1.6에서는. 일단 답답하고 네. 출력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 차량은 그렇게 막 추천을 하지는 않겠네,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처음에 차를 샀을 때는 엄청 좋았어요. 정말 막 좋고 했는데 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렇게 네. 하니까 이제 좀 계속 아쉬운 점이 계속 생기니까 네. 속상해서 속상. 추천은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이 차를 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는 정말 추천. 네. 하지만 2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면 이거 말고 차라리 다른 차를, 다른 차를. 스팅어가 아니더라도 아, 다른 차를 사시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